안녕하세요. 아시아 시장, 요즘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오늘 브리핑에서는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신 리스크와 기회를 짚어보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볼 건데요. 국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역 환경의 큰 변화, 또 눈에 잘 안 보이는 금융 리스크, 그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까지.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어떻게 직결되는지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4대 핵심 사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리스크가 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중무기도 철수하고 포로 협상 조건도 다시 확인했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지역 긴장 상태가 물류나 공급망에 계속 부담을 줬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통관 지연 문제도 풀리고 보험료나 운송비 같은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정말 좋은 신호이긴 한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의가 진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해요. 아시잖아요. 정치적인 변수는 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무역 환경의 거의 지각 변동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하고 캄보디아 사이에 새로운 관세 체계가 확정됐습니다. 이건 수출하시든 수입하시든 모든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바로 영향을 줄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 19%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상한선이 19%로 딱 정해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원가 계산, 가격 전략의 기준점이 바로 이 19%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에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데요. 먼저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 19% 상한선에 맞춰서 원가 구조를 다시 다 짜야 합니다. 게다가 원산지 규정, 노동 규정 같은 것도 더 까다로워져서 지켜야 할 게 늘어난 거죠. 부담이 커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수입하는 기업에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제품을 아예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새로운 공급처를 찾거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 셈이죠. 세 번째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하지만 꼭 아셔야 하는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금융사기 조직이 적발됐어요. 이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피해의 규모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단 하나의 사건에서 추정되는 피해액만 약 171억 원입니다. 171억 원이요. 이건 단순 사기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결제 시스템, 자금 이체 시스템 전반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특정 지역하고 거래할 때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시엠립, 시아노크빌 같은 곳들이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런 곳과 거래할 때는 그냥 고객 신원 확인, 이걸 보통 KYC라고 하죠. 이 수준을 넘어서서 자금의 흐름까지 샅샅이 추적하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접속 IP나 지역을 분석해서 좀 이상하다 싶은 거래 시도는 아예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빨리 강화해야 하고요. 자, 그런데 리스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새로운 기회도 보이고 있어요. 최근 현지에서 열린 불교 정상회의가 비즈니스와 사회공헌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창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요즘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경영을 강화하거나 현지 사회랑 좋은 관계를 맺는 채널로 쓸 수 있겠죠. 특히 문화나 교육 쪽에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라오스, 베트남까지 묶어서 3국 협력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한번 구상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런 변화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를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 무역,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NGO 프로그램.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돈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환율이 불안정할 때는 손실부터 막는 게 최우선이죠.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요, 대금 결제 통화를 그냥 미국 달러로 고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계약서 쓸 때 아예 이 날짜 환율 기준으로 원화로는 이 정도 금액입니다 하는 참고표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환율 올라서 손해봤는데요? 같은 불필요한 분쟁을 아예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다음은 무역이랑 공급망 관리입니다. 새로운 관세 체계가 나왔으니까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포트폴리오를 아주 긴급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3단계 점검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19% 관세를 반영해서 제품별로 마진이 얼마나 남는지 다시 계산해야 하고요. 둘째, 원산지 규정이나 강제노동 금지 조항 같은 거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미리미리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태국 국경이 아직 불안하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호치민이나 시아노크빌 항구를 이용하는 플랜 B, 즉 대체 운송 계획도 미리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사기 리스크,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통제 기준을 지금보다 한 단계, 아니 2단계는 더 높여야 합니다. 핵심은 차별화입니다. 모든 거래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요. 일반적인 지역 거래는 기존대로 하더라도 CM립 같은 고위험 지역하고 거래할 때는 강화된 실사, 영어로는 EDD라고 하는데요. 이걸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신원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거래 패턴은 어떤지,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훨씬 더 깊게 파고들어서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비영리 단체나 현지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크게 2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현지 불교 네트워크랑 손잡고 청소년 교육이나 문화유산 보존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안타깝게 발생한 금융사기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법률 지원이나 심리상담 같은 프로토콜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현지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야겠죠. 자, 오늘 브리핑의 핵심 내용, 최종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환율 분쟁 막기 위해 계약서 조항 점검하기. 둘째, 미국 수출 포트폴리오 마진과 규정 다시 검토하기. 셋째, 고위험 지역 거래에는 강화된 실사, EDD 도입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공지와 비상연락망 업데이트하기. 이 4가지는요, 오늘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바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모든 변화 속에는요,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이 여러분께서 당면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